지금은 유튜브 채널로 더 유명하지만 한 사람의 책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네. 청춘 이야기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취업, 기획, 에세이, 부자, 공부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책들을 쓰셔서 제가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분은 유튜브 채널만으로 설명하기엔 좀 뭔가 아쉽다. 더 많이 소개드리고 싶다 싶어서 제가 간곡히 또 부탁을 해서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력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네. 24살에 지방대 입학, 30살에 늦가기 졸업생, 그런데 또 공모전 17관왕. 아, 네네. 예, 대한민국 국민대표 61인, 여기에 대한민국 인재상.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이러면 드라마 스토리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간만에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우리 구독자 77만 김 작가님, 예, 본명으로 김도윤 작가님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책 내용을 봤더니 청춘들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자리에서 좀 청춘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들, 왜냐면 저희 구독자들 워낙 청년들이 많아서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인터뷰 채널이 주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그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쪽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지 않지만 네. 뭐 구독자 수로는 뭐 어느 정도 위치에 예, 있다. 예. 네.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를 그래도 좀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잘한 것 중 하나는 제가 진짜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예를 들어 소장님과 제가 뭔가를 같이 지금 배우면 저는 소장님보다 무조건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한 달 아니면 석 달만 시간을 주면 웬만한 사람보다 좀 잘할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반복된 패턴을 굉장히 지겨워하잖아요. 하기 싫어하고.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저는 반복하다 보면 네. 더 잘하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더 잘할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래서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이 재테크 유튜브든 뭐 요리 유튜브든 뭐든 내가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뭐 기획, 촬영, 편집이라면 그 세부 하위 카테고리 뭐가 있는지, 기획 측면에서 뭐 인터뷰가 중요하다면 그래, 인터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이 분야에서 괜찮은 분 누가 있냐 리스트업 쫙 하고 그분들 한 명씩 한 명씩 인터뷰하면서 나도 계속 지식을 쌓으면서 채널이 성장해 가는 게 아닌가. 구조를 잘 잡으시는 거네요, 생각보다. 그쵸. 저는 별명이 약간 재테크계 탁재훈이라고. 어떤 의미인가요? 초반엔 잘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시간을 주면 노력이 좀 덜해. 조금 덜해. 항상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구조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 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막연해져요. 근데 내가 구조화를 딱딱 분류해 놓으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때 정말 좋은 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딱 이게 분류가 돼 있으면 내가 지금 뭘 잘하고 있는지도 나올 거고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지도 나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촬영 장비랑 촬영 장소 같은 거에 조금 좀 더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촬영 장비와 촬영 세트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만족도는 10점 만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부족하다는 네.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장비를 찾고 좋은 세트 어떻게 하면 만들까, 다른 카메라 써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류하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해진다. 분류를 하고 리스트를 정해서 우선순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네. 결국은 가진다. 그쵸. 예, 알겠습니다. 되게 저한테 해주는 말이 같아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성실함을 거기서는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거랑 집중력. 딱 어떤 그 하나에 했을 때 집중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안 해주시긴 했는데 분석력.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인터뷰로 섭외한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했구나, 분석을 했구나. 그래서 네. 보통 뻔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예전에 다른 채널 가보면 질문 리스트가 뻔한 곳이다, 뻔하지 않은 곳이다 네네. 느껴져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분석을 다 했네. 네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세 가지를 갖추셨다. 이거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성실함, 집중력, 분석력은, 일단 성실함은 제가 지금 1일 1영상을 올린 지 꽤 됐거든요. 제가 영상을 올리는 팀이 이제 편집팀까지 다 합쳐서 총 3명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요즘에는 60개에서 70개 영상을 올려요. 더 늘리려고 하고 준비를 하는데, 예. 성실함은 당연히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의 그런 태도라든가 그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저는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분들이 성실하게 영상을 계속 올리시려면 예.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유튜브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예. 유튜브, 저는 무제한 유튜브 책도 냈고 구독자 어쨌든 77만 명의 크리에이터니까 주변에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첫 번째는 3개월, 6개월이든 빨리 그 안에 일단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지치지 않는다.
제 주변 유튜브 하다 접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99% 이유는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쵸.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조회수가 내가 영상 올렸는데 나와. 그럼 채널을 접을 이유가 없거든. 그쵸.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영상이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성실함도 받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는데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예. 두 번째 집중력은 아까 제가 이제 카테고리를 해서 이제 구조화를 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조화를 시켰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온다 생각해요. 이게 구조화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내가 어디 집중해야 될지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조화 시켜서 그거는 뭐 재테크 유튜버로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 7가지가 있다면 요리 유튜버, 뭐 다른 유튜버들도 다 있을 거잖아요.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걸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분석력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아까 이제 질문은 예. 사실 저도 뭐 모든 인터뷰를 할 때 질문지를 잘 만드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분의 신문 기사라든가 책이라든가 여러 개 좀 찾아보고 인터뷰를 들어가면 되게 좋은 거는 내가 이 시간을 다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전인군이 인터뷰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 저는 스스로가 약간 좀 부끄럽다고 여겨서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여기서 출연하셨는데 이 친구가 지금 나를 좀 알고 질문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했을 때 이 감정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하고 싶게끔 만들려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지 저는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분석력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올린 유튜브 영상에 대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유튜브 스튜디오 예. 앱을 통해서 예. 저는 유튜브와 우리 인생의 성공이 가장 크게 다른 게 이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했던 것들 결과물을 수치화로 받지 못해요. 뭐 대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뭐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 그거를 뭐 A, B 너 일 잘했다 70점, 80점 안 받잖아. 자기 가정이 몇 점인지를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유튜브는 유튜브 스튜디오 앱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내 모든 결과물을 알 수가 있어. 조회수, 노출량, 클릭률, 수익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어쨌든 좋은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노출량이 떨어지고 있어. 유튜브에서 내 영상을 노출을 안 시켜주고 있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 유추해야 되죠. 뭔가 사람들이 클릭률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가 썸네일을 잘못 만들고 있다는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시청 시간이 짧아. 그 뜻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는데 지겹다라는 거야. 재미가 없네. 인사이트가 없네.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좀 더 재미를 주고 효과를 주고 해서 사람들이 더 머물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제 경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하나씩 쌓여가잖아요. 하나씩 쌓여가니까 그걸 토대로 내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유튜브를 좀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유튜브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것과 동시에 유튜브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독자 0명일 때부터 성공한 유튜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유튜브를 운영하는지 수익까지 거의 모든 질문을 다 드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운영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시행착오 다 겪은 분들이잖아요. 그걸 이제 스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잘 됐다 생각하는데 이걸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내가 만약에 요리 유튜버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야지 생각으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 딱 유튜브 요리 유튜브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리 유튜브를 다 검색하는 거야. 1등부터 30등까지 리스트업을 하는 거야. 리스트업을 해서 그분들 영상을 다 찾아서 보면서 이분들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분들은 촬영 장비를 뭐 쓰지? 이분들은 요리 유튜버인데 구도가 되게 중요할 거죠. 음식이 이쁘게 보이는 이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 근데 요리 유튜버는 음식이 되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이쁘게 보이는 또 카메라는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캐논 카메라의 색감과 소니 카메라의 색감이 다르겠죠. 딱 1등부터 30등까지 분석을 하면 이분들이 1등부터 30등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받는 유튜버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그 이유를 내가 찾고 그 장점들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우리 시간, 굉장히 비싼 가치인 시간, 유한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 스토리를 보면은 남들이 안 된다 아니면 네.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격파하면서 이뤄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원동력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원래는 저는 전문대학을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대학교로 이제 24살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대학도 30살에 졸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굉장히 좀 느렸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때 성적표는 우가 없는 학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가 한 과목도 없는 거야. 그 뜻은 뭐 하나 정말 잘하는 게 없다. 재능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김 작가는 재능 따위는 없었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들을 정도로 했었는데 예. 그런 제가 26살 때부터 좀 열심히 살았거든요. 첫 공모전을 하려고 할 때 제 주변 사람들이 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 지방대 나왔잖아. 너가 공모전 수상 어떻게 하니? 너 공모전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겠다 했을 때는 야, 너 토익 성적 420점이잖아. 어떻게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31살에 책을 내려고 하니까 야, 네가 열심히 살아서 뭐 괜찮은 경력을 가진 건 알겠는데 고작 30살 어린 나이에 친구의 책을 어느 출판사에서 내주겠냐. 또 그 책을 제가 그냥 베스트셀러 만들겠다고 했을 때 야, 책 내는 것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야, 그 어린 경험 아무것도 없는 애의 책을 누가 보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뭔가 도전하겠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있거잖아요. 친한 지인들한테 물어볼 거야. 근데 지인들은 왜 안 된다고만 할까? 굳이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없잖아. 그때 알았던 게 뭐였냐면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안 됐다고 했던 이유는 그 전에 제가 늘 안 되는 모습만 보여줬던 거야. 내가 좋은 성적도 없었고 뭐 좋은 자격증도 없었고 공모전 수상이든 뭐든 잘하는 부분을 보여준 게 없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넌 안 된다라는 말을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사람을 나쁘게 보기보다 일단 나를 돌아봐야 돼. 아, 되게 중요한 말이다. 나를. 예. 이게 말의 거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된다고 했는 그 말은 상대방한테서 나온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를 이 사람은 거울처럼 돌려준 것 뿐이야.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했던 말이 있거든요. 자네가?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10대 후반의 전인구 서장님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늘 안 된다는 얘기만 듣다가 제가 30 중반부터는 나한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럼 왜냐? 그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절대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제가 유튜브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 주체가 그분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할 때도 내가 된다고 할 때도 말은 그분한테 나왔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일단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장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고 싶은. 그게 뭐 성공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성장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조금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고 예전에 김미경 강사님이 인생 강의할 때도 보면 그 결핍을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쓰라고 그쵸 제 2012년 강의 때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걸 에너지로 활용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누군가는 나쁜 에너지로 쓰면서 자격지심이라든가 피의식을 가지게 할 거고 누군가는 그 결핍이라는 거를 에너지 동력으로 써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당연히 노력, 열심히는 기반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 지인들만 한정해서 얘기하면 제가 주변 지인들보다 재능이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을 거고요. 뭐 음악을 더 잘하시는 분, 기획력이 더 뛰어나신 분도 있겠지만 노력만큼은 꿀리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와, 정말 노력이라는 키 하나로 인생의 열쇠를 다 따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와, 멋있다. 맞는 키다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제가 재능이 없었는데 이게 노력이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을 정도로 하잖아요. 재능이 생겨요. 그렇죠. 정말. 아니 저는 자기개발 작가잖아요. 그런 말 듣기 좋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재능이 있다.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있죠. 근데 노력도 정말 하다 보면 그게 재능으로 좀 바뀌기도 한다. 와, 그 말은 나 이번에 처음 들었다, 진짜. 근데 그거를 본인이 해보셨으니까 그게 더 와닿네요, 진짜로. 와. 또 이 취업이 고민이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뭔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취업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또 인사 담당자 100명의 비밀록지록이라는 취업책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인사 담당자 총 100명을 인터뷰해서 책을 내서 취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편인데 딱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취업 준비생과 인사 담당자가 있잖아요. 우린 자꾸 취업 준비생의 관점으로 쳐다봐요. 이 판을. 굉장히 늘 말을 하는 거는 절실함, 절박함, 뭐 이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사만 시켜주신다면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사람이 절박한지 안 한지가 중요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고 그런 말은 사실 너무 쉽게 뱉어낼 수가 있어. 근데 이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인재는 지금 당장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어쨌든 한 자리가 비어서 이 사람을 뽑겠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뽑는 거잖아요. 너네가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거기서 세 가지 봐야 되는 게 그 자리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직무적합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든 뭐 R&D든 영업팀이든 무슨 인사팀이든 이 직무에 필요한 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당장 가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 그쵸. 이 책상에 앉아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다른 걸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적합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혼자 하나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직 적합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걸 더 많이 보는 이유는 요즘에 대학생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옛날보다 훨씬 더 개인주의가 더 강해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잔혹사를 하잖아요. 조별과제 잔혹사. 조별과제만 하면 자꾸 누가 돌아가셔. 자꾸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그만큼 함께 일하는 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을 뽑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을 뽑는 사람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 뭐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대부분 30대 중후반이나 40, 50대 이분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그걸 보려고 하겠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랑 지금 같이 일할 친구를 뽑는 거거든. 근데 앞에 있는 이 친구가 뭔가 너무 강해 보이고 뭔가 함께 일하면 좀 피곤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소장님 뽑나요? 불편하죠.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나랑 같이 일하지 못할 사람을 뽑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직 적합성도 저는 한 10에서 20%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은 이제 기업 적합성이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그 로열티. 얼마나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애사심이라든 그런 것들이 있는 친구인가. 근데 사실 그걸 직무적합성이 90%였죠. 조직적합성이 10%잖아요. 없잖아. 수치가 남은 게. 왜 0%냐면 그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솔직히 여러분이 입사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쵸, 삼성전자 반드시. 아니 그 친구가 SK하이닉스 가면 안 돼요? LG전자 가면 안 돼? 솔직히 다 지원하잖아요. 한 군데만 지원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요. 작게는 뭐 10개, 많게는 100군데 지원해서 합격하는데 가는 게 취업의 현실이잖아요. 일종의 소개팅 같은 거네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야. 보통 로열티로 예시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시. 이게 예시를 들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쵸. 예를 들면 대부분은 잘못된 예시는 그런 거예요. 현대자동차 입사한 친구가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가족들이 탔던 자동차는 소나타였습니다. 그 소나타를 보면서 저는 자동차의 회사 현대자동차를 생각했으면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내가 언젠가 다른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탈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왜 의미 없는지 알아요? 왜요? 이건 우리나라 국산차가 70% 80% 점유율일 거예요. 다 한국의 현대차는 기아차야. 그쵸. 그치. 포터도 현대차야. 맞아. 다 그 차를 탔는데 맞아요. 그렇게 정상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그쵸. 알 수 없잖아요. 증빙이 안 된다. 증빙도 안 되고 그리고 네. 그건 진짜가 아닐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오히려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버스를 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버스를 타는 게 너무 좋아서 뭐 시외버스라는 걸 타고 A 지역도 가보고 B 지역도 가보면서 여러 가지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냥 대학교에 자동차학과에 들어가서도 일반 학생들이 뭐 승용차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면 저는 버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고 동아리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기계 자동차학과에 갔다. 그리고 박람회 같은 데도 가서도 내가 자동차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공부했지만 또 버스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봤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현대자동차의 예시예요. 현대자동차에서 그 버스와 승용차가 있으면 승용차의 비율이 한 90%고 버스가 10%라면 이 10% 판매 비중을 나는 좀 더 어떻게든 더 늘리고 싶다. 그러니까 약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야. 막 뻔한 난 자동차를 잘 만들고 싶어서 행복한 이게 아니라 자동차가 사실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엄청 넓죠. 좀 더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이 이야기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 진짜 버스를 만들고 싶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친구를 뽑는 거예요. 앞에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어릴 적에 나왔던 소나타를 타고 이런 뻔한 대답이 아니라 그러면 이 친구는 전주 공장 딱 가겠구나. 버스 전주에서 만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제 전주로 가서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한마디로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거에 제가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고 싶다는 얘기보다는 그 직무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직무도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버스라든가 이렇게 들어간 게 훨씬 더 이 친구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진실성이 확실히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1000명 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점점 업그레이드 됐을 건데 좋은 질문하는 법. 좋은 질문. 이거 중요하죠.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마지막에 항상 반성하거든요. 내가 좋은 질문을 했나? 근데 또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질문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좋은 질문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좋은 질문 하는 법. 일단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록 좋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 아무것도 모르면 첫 질문 이거겠죠.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인터뷰 하지 말자는 거지. 약간 황당한 거죠. 날 아무것도 모르고 초대했구나.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일단 네. 자세히 아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분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일단 두 번째는 질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고 난 다음에 소개팅과 연결되는 건데 질문을 잘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소개팅 나가서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소장님 취미가 어떻게 돼서? 저희 야구 좋아해요. 아, 야구 좋아하세요? 아, 그럼 내일 뭐 하세요? 네, 야구 보러 갑니다. 아, 내일 야구 보러 가세요? 아, 그러면 혹시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 되세요? 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소개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상대방한테 뭔가 어쨌든 예. 질문을 해야지 대화가 이어가잖아요. 그쵸. 상당수 많은 분들이 소개팅이든 뭐든 이 지금 적막함, 긴장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근데 막 던지는 가운데도 이 던지는 거에 연결고리가 있으면 대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야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음식 얘기하고 갑자기 딴 거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근데 야구에 대해서 딱 좋다고 했는데 야구 어느 팀 좋아하냐 물어보고 어떤 선수 좋아하냐 물어보면 아, 이분이 지금 내 이야기에 되게 경청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저도 이제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뭐 질문이 한 50개가 있으면 이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대답을 했는데 대답이 질문과 관련된 것들이 이 주편에 있어요. 그러면 순서를 스킵하고 1로 가요. 대화에도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쵸. 그게 이어지게 만드는 게 저는 인터뷰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쉽진 않죠. 아, 그러니까 질문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질문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네. 답을 잘하는 법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팁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동문서답하지 말라. 이거는 취업에도 면접관한테 답해야 되는 건 똑같고요. 내가 A를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A 다시로 답변을 해줘야 돼. 근데 꼭 내가 A를 물어보는데 C를 답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나 인터뷰나 예. 다 해당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그 말을 내가 너무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물어본 질문을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물어본 질문이 있으면 그 답변을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취업 준비할 때도 면접관이 질문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잖아요. 예. 면접관 이 친구가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듣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대답할지만 막 고민하고 있거든. 근데 이 친구의 대답에서 내가 조금 더 플러스할 수 있는 대답이 있을 수도 있거든. 상대방이 뭔가 질문하거나 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걸 물어봤을까, 그걸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대답만 하는 게. 아, 그러니까 동쪽을 물어보면 동쪽을 대답하라. 그렇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어떤 전략으로 살고 싶은가. 기획자가 됐으니까 네. 궁금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20살부터 24살까지 한창 열심히 게임을 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 나오면 게임을 하고 네. 24살까지 정말 대충 살았거든요. 술도 많이 마시고 맨날 게임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뭐 나쁜 짓을 하는 적은 없지만 제 인생을 좀 너무 허비했던 것 같아요.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셨어. 그게 좀 후회가 돼요. 내가 너무 늦게 열심히 산 것 같아서. 26살 때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만약에 20살 때부터 열심히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작점이 느려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 시작점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크고, 또 나머지 하나 어떤 전략이냐면, 사실 아까 전에 저도 유튜브 잘하는 법이든 뭐든 약간 구조화를 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연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공모전을 해, 뭐 대회에 나가, 뭘 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빨리 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상을 받아야 되고 시간 별로 없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구조화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할 노력들도 구조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구조화를 딱 시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를 들어 취업 잘하는 방법 100가지 1000가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잘하면 돼. 뭐 예를 들어볼까요? 취업에 8대 스픽이라고 불리잖아요. 학점, 합격, 영어, 자격증, 어학연수, 공모전, 봉사활동, 이렇게 인턴 8개. 이 8개만 잘하면 돼. 맞잖아요. 1억세 채울 수 있는 이게 전부거든요. 이 8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부족한 걸 채우면 되죠. 이 부족한 걸 다 채웠어. 그럼 취업이 잘 되겠죠. 그쵸. 근데 내가 학점이 엄청 부족하고 자격증도 없고 한데 뭐 영어 성적이 좋고 뭐 이런 땅이 뛰어난 게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걸 안 채워. 당연히 취업에서 불리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좀 더 구조화시키는 전략, 그런 거가 어릴 적으로 돌아간다면 좀 더 빨리.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다고요?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좋은 질문이었더니 내 대답을 경청하지 않고 있네. 아니야, 경청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청춘들도 그 아까운 시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라. 그렇죠.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가장 큰 가치가 시간이라는 걸 알고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공부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제일 비싼
가치다. 그러면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단한 뭘 이뤄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강연을 하면 어떻게 청춘을 보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예. 저는 각자에게 맞는 답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을 제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누군가한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는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해서 마약을 하면 그쵸. 이건 누군가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거죠. 예. 다른 범죄든 뭐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피해 주는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 해외 봉사를 떠나고 싶으시면 봉사활동을 떠날 수도 있고 공모전 하고 싶은 친구 자기 재능과 장점과 하고 싶은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라. 다만 할 때 진정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청춘들에게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중에 한번 그 뭐 청춘 페스티벌 이런 데 강사로 좀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청하는 건 아닌데. 예, 어떤 청춘 강연 같은 게 요새는 코로나로 많이 없어지긴 그렇죠. 했는데. 예전에 많았죠. 예, 그 생긴다고 하면은 저는 네. 꼭 메인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